네, 이어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은 천심 시간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조사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먼저 리얼미터의 지난 31일 전국 5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이 조사 기간에 차기 대권 지지도인데요. 7월 30일에서 8월 1일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 오피니언의 조사였고요. 지난 31일 전국 800명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 DB 웹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요. 국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수적으로는 여당의 승리였지만 내용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이 야권의 실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디오피니언의 지난 31일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야당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공천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다가 과반이 넘는 53.1%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여당의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응답은 35.7%로 그보다는 낮았는데요.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층이면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야당 심판으로 보는 의견이 69.3%로 응답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득표율 속에서 야당으로서 적절한 공천을 통해 선거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론은 야당 쪽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패배의 어떤 가장 큰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의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매우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비해 10% 이상,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공천 논란 이후 강주 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과 충청권 지지율이 낮아진 것이 경쟁력이 약화된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31일 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잘못된 선거 전략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 순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 낮은 득표율,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 새누리당의 혁신적 선거 전략으로 나타나 이 새누리당의 선거에 대한 어떤 장점보다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잘못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 원인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야권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지지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예. 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된 선거 전략 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31일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도 여당 새누리당 승리의 배경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된 선거 전략으로 꼽는 의견이 가반이 넘는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공천 문제로 민감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선거구는 한 곳이었지만 서울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서울에서도 50.6% 가반 정도가 야권 패배의 원인을 야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선거 전략 문제가 41%, 공천 파동 문제가 35.6%로 복합적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야당의 패인은 지지층으로 볼 때나 지역적으로 볼 때 공천 논란에 의한 선거 전략 부재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어떤 야권의 실패 쪽에 지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대 4. 수적으로는 여권의 승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몇 가지 지표상으로는 반드시 새누리당의 승리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서울 동작을과 전남 순천 곡성은 각각 40%대 그리고 5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35%대를 초과하는 지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투표 적극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새누리당의 아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해운 기장갑의 경우에도 재보궐선거이지만 불과 투표율이 22.9%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 동작을, 김포, 평택을에서는 이 사전투표 득표에서는 야권이 앞섰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전투표자 22,072명 가운데 노회찬 후보가 11,604명으로 나경원 후보자보다 423표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 선거 기간 동안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국정 안정론을 내세웠었는데 이것을 보면 기존 지지층 이탈은 막았지만 부동층의 투표 참여나 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견인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대당 네. 성격보다는 일부 지역에서는 인물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였습니다. 예. 전남 순천 곡성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이정인 후보가 나홀로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승리보다는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로 평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혁신의 어떤 방향인데요. 지금 국민의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그 조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재보선 이후에 각종 여론을 모아보면 해체 후 재창당 수준의 버금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오피니언의 지난 31일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진로에 대해 해체 후 재창당하라가 4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야권 재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도부의 전면 교체, 전당대회 개최가 36.9%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을 살펴보면 지도부 전면 교체와 전당대회 개최가 43.9%, 해체 후 재창당이 46.1%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 외연을 확대해야 될 무당층을 살펴보면 지도부 전면 교체와 전당대회 개최는 33%였던 반면에 해체 후에 재창당하라가 42.6%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통합신당 창당 이후에 창당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면서 재창당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재창당이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개파의 해체와 내부 세력의 융합 그리고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제 차기 대권 지형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은 상승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하락한 것으로 지표상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31일에서 8월 1일 여야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김무성 대표가 1위로 올라선 처음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재보궐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이 조사에서 김무성 대표의 순위는 3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재보궐선거 직후 있었던 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 재보궐선거의 결과의 효과를 오롯이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네.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네.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심은 전심 함께 했고요.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